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7, 8월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우리 시험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오면은 이제 얼마 안 있어 또 원서 접수할 거예요. 원서 접수. 원서 또 사진 다 찍었어요? 사진 또 이쁘게 또 스마일 해갖고 사진 찍고 그 사진 붙여 그 사진 해갖고 원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제 시험 보는구나 또 긴장돼갖고 별로 공부 안 돼요. 공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실 때요. 제일 중요한 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 우리 문제풀이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오전에 2시간은 요약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 핵심 요약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문제집 갖고 문제풀이합니다. 그런 식으로 딱딱 구분해 갖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5, 6월 달에 요약집 가지고 싹 정리했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또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거의 없는데 거의 없어요. 또 그리고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고 이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좀 핵심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습이 필수예요. 예습. 미리 문제 좀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과정은 복습이 필수인데 이 문제풀이는 예습. 그래서 강의 계획서 싹 미리 나갔죠. 강의 계획서 안 받았어요? 그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자, 오늘은 뭐 계획까지 우리가 수업한다 그러면은 이 계획들 특히 문제 번호 밑에 보면은 특 A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특 A. 그냥 중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꼭 특이하게 또 이상하게 이렇게 해갖고는 특 A 써 있는 거라도 좀 풀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는 특 A 그것뿐만 아니라 다 풀어드려요. 거의 웬만한 문제들 다 짐을 알아야 되는 것들 싹 다 말씀드릴 거니까 하여튼 이론 과정, 이론 정리 한 2시간 하고요. 나머지 2시간은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예습 핵심. 그 다음에 자, 이 문제풀이 과정 이제 7월달 들어오면은 애울 거는 꼭 애우셔야 돼요. 암기. 암기할 거는 좀 애워야 됩니다. 나중에 애워야지 이제 애울 시간 없어요. 그래서 좀 애우셔야 돼요. 우리 공법에 애워야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용도지역 21개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맨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검폐율, 용적률 또는 뭐 많은 뭐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이런 것들 이제 좀 애울 때가 됐어요. 이제 애울 때가 됐으니까 제가 애울 필요 없다 그냥 자동적으로 애워진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애울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애울 것들은 조금 이제 애워보시고 애워갖고 문제 풀고 틀리고 이러면서 또 한 번, 두 번 틀리고 그러면서 애워져요. 그래서 암기할 거는 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또 줄여야 돼요. 이 문제풀이 하는데 실수 요거 줄이는 연습도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실수 특히 이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요거 찾는데 우리 특히 맞는 거 물어봤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옳은 것을 찾으셔. 그러면 1번, 2번 지문은 틀린 거다 넘어가는데 3번에서 틀린 거 나왔어요. 그럼 좋다고 여기 또 딱 체크하고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실수해갖고 틀리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럼 이런 실수 요거 한 2개만 줄여도 5점이요. 우리 시험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문제. 그래서 요 실수 요거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다 연습들 잘 하시는데 자, 옳은 거 찾으시오 그러면 문제 크게 동그라미 쳐야죠. 틀린 거 찾으시오 그러면 X 해갖고 이거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실수 이런 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공법 문제집에 제가 문제 다 실어놨어요. 하여튼 시중에 문제집 제가 다 풀어봤어요. 미리 강의하기 위해서. 다 쓰레기, 허접 쓰레기.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문제지라고 내놔갖고는 아주 허접 쓰레기 같은 문제집이 많아요. 시중에 그냥 쓸데없이 볼륨만 만들어갖고 막 요약정리 요약집 따로 있고 한데 딱 뭘 요약집을 또 만들어갖고는 껴놓고 쓸데없이 문제는 몇 문제 되지도 않고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싹 없애갖고 우리 문제집이 최고예요. 우리 문제집. 우리 새로움에서 나온 문제집이 최고고, 그래서 공법은 이 새로운 문제집에 제가 600문제 딱 맞춰갖고 써놨어요. 600문제 충분합니다. 600문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600문제 이거 연습하는 거 처음부터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거 과목별로 6과목이니까 거의 3600문제 이거 연습하면은 실수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수해갖고 한 문제 갖고 떨어졌다 그냥 원통해갖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게 다 지금 웃고 있지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연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연습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틀린 거는 또 틀려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또 중요하다. 이거 뭐 맨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정도 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 지문을 다 몰라갖고 틀리고 그런 거 아니죠. 이 중에서 꼭 3개는 꼭 제껴져. 근데 꼭 2개가 말썽이에요. 2개가. 그래서 요거 딱 찍으면 얘가 맞아. 얘 찍으면은 얘가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거 찍으면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거 찍어. 그러면 또 이게 답이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2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틀리는 귀신 같은 능력을 타고나셨어요. 근데 나중에 똑같이 이거 찍어갖고 내가 틀렸어. 그럼 나중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이 문제 줬다. 또 이거 찍는 거야. 사람이 고정관념이 딱 있어갖고 한 번 틀린 거는 또 틀립니다. 깐데 또 깐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요새 양파 아주 그냥 엄청나던데 깐데 또 간다고. 그래서 틀린 거는 또 틀려. 그래서 이 문제집 이거 풀어보고 저거 풀어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권을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돼. 600문제 정도니까 처음에 1번, 2번, 1번 틀려. 야, 내가 나중에 안 틀릴 것 같죠? 다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풀어오면 또 틀려. 그래서 처음부터는 문제집에 빨간 걸로 좋다고 볼펜 갖고 체크해놓고 그러면 안 되세요.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살짝 답만 살짝 체크해봐요. 자, 그리고는 틀려. 자, 1번 틀렸어. 한번 딱 틀렸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필로 싹 지워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건 또 틀려. 또 틀려. 그 다음에 살짝 또 연필로 해갖고 또 이제 지워놓고 3번째 보면 또 틀려. 아주 4번을 그냥 별표가 돼야 이게 이제 문제를 애우는 거예요. 문제 애워갖고 이 문제 내가 맨날 틀리는 거다. 딱 애워버려. 그때부터는. 그래서 안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맨날 틀린 질문 똑같이 틀리는 거니까 이 여러 건 어차피 그 문제가 다 그 문제야. 그래서 쓸데없이 여러 건 벌려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압축. 그래서 우리 과목별로 6개 문제집 있으니까 한 번 풀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풀고 2번 풀고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도 한 2번 정도 문제 풀어보셔야 돼. 그래야 자기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반복한다. 반복.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펜 갖고 막 찍찍 거놓고 그러면 안 돼요. 살짝 책을 아껴갖고 살짝.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저 확인학습도 있어요? 확인학습 풀어보셨어요? 네. 확인학습도 오늘로 이제 끝입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이제 더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맞춰보죠. 마지막으로 주택법령상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원칙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 다만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저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근데 맨 앞에 수도권에 소재한 했으니까 원칙대로 85. 그다음 이번에 주택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저희는 3번.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는데 최소 10명이 아니고 20명 이상입니다. 3번 주택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려면 시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택도 없고요. 원칙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시, 군, 구청장의 인가받습니다. 원칙.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해주면 돼요. 신고. 그 다음 4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5번 정답이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착수기간 연장은 1년. 건축법인은 주택법인은 다 1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죠. 또 5번 주택 공급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토지주택공사가 돈 다 내갖고 만들었다. 이게 뭐야? 공공이죠. 토지주택공사 공공이 만들었으니까 얘도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고 없습니다. 2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1층 높이가 140m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둘 중에서 하나 걸리면 되죠. 51층 50층 이상이니까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공공택지요, 민간택지요? 민간택지에 지정한다. 그놈의 그게 그렇게 헷갈려요 맨날. 공공택지는 원칙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나오는 지역이죠. 4번 정답.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 회복한 자 고사놈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의 실력을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소유자라 그러죠. 실소유자.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가 매도 청구하려면 그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미만? 5% 미만. 5번 사업 주체가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분양권이라고 그랬죠. 분양권은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 뭐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항상 제외. 6번 리모델링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기존 14층 건물의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계층까지 중축할 수 있다. 1번 정답. 저 위로 올라오는 수직 중축이요. 최대 3계층이죠. 15층 이상일 때 3계층, 14층이면 2계층까지. 14층이니까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건설 대지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한다? 땡.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80% 토지의 사용권 필요 없어요. 대신 소유자 동의 받아야죠. 결의서. 얼마의 동의?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합니다. 3번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리모델링한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또 4번 수직 중축형일 때는 10년 갖고 안 되죠. 중축이니까 몇 년? 1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또 5번에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 이 건설에서 선정할 때 수의계약 아니죠. 경쟁입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자, 오늘은 국토법에서 이제 계획까지 싹 문제 한번 쭉 보고요. 먼저 자, 요약집 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3페이지. 국토법 그 체계하고 용어. 우리 공법 딱 1번 문제가 항상 뭐예요? 국토법의 용어 갖고 물어보는 거죠. 작년에도 용어 갖고 그냥 1번 물어봤는데 1번부터 딱 틀리고 시작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용어하고 체계 싹 묶어갖고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은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요약 정리, 싹 핵심 요약 싹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국토법이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국토의 선계획 후계 발칙이라고 그래요. 국토를 이용개발하기 수립하는 토지계획들부터 쫙 나오게 되죠. 일단 가장 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이라고 그래요. 국가계획이 일단은 가장 위계질서상 상위 계획. 그럼 우리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럴까? 국가계획.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국책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 그래서 국가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계획인데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또는 국책 사업 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입니다.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자 앞에다 붙었네요. 이 광역자 붙으면 의미는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2개 이상의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 자,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줘요. 그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묶어줬다? 그럼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2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으로 정하고요. 자, 이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2개 도시 간의 뭐하자? 기능을 분담. 잘 기능을 분담해서 발전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얘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한다? 땡. 뭐가 지정돼야만? 광역계획권. 이거 지정을 했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죠.
자, 이에 반해서 도시 군 계획. 자, 이건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군 하면은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세종시하고 제주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생략하고요. 그럼 도시군 하면 항상 4개 관할구역이요. 특광시군. 자,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 자, 요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다 광역시죠,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아니면 광역시 아니면 시 또는 군이니까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국도에 빠짐없이 수립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점. 자, 여기서 군이라고 할 때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광역시의 군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가 돼요? 옆에 광역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역시. 그래서 인천광역시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광역시의 군은 따로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군이라고 할 때 시와 군은 어디 안에 시군? 도. 요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광역시 자체하면 특별시, 광역시 뭐요? 도. 근데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 그래서 도가 아니고 도에 있는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 군이라고 할 때 시와 군은 어디 안에 있는 도에 있는 시군이다. 그거부터 정리하고요. 근데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2개요.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가지 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면, 자,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 자, 요 기본자 관리자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합쳐갖고 일단은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일단 도시군 계획 어디다 수립?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종류는 2개.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계획은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죠. 마스터 플랜. 관리 계획은 액션 플랜이야. 또 영어는 또 강해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액션 플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역시 기본자 붙으면 다 뭐 하는 거다? 장기 발전방. 그래서 관할구역 단위로 지역의 특성 이런 거 고려해서 생활권 설정해 놓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 관할구역 단위로 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뭐만 제시해준다? 장기 발전 방향. 이걸 법에서는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죠.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뭐 등등 각종의 토지의 정책을 지시하는 계획.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정책계획 얘들은 수립이 됐어요.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우리한테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계획. 우리한테 아무 규제를 가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2개는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 규제를 가는 효과가 없으니까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합쳐갖고 이제 한 문제 정도인데, 저 요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한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죠. 작년, 재작년, 그작년 광역도시계획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을 얘는 이름대로 뭐 한대요? 관리한다.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 관리.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요, 정비하고 보호자. 자, 개발, 정비는 뭐예요? 정비. 재개발한다 그러지. 재개발. 정비 사업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개발.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얘기. 고친다. 그게 뭐예요? 고친다. 없어 보이게. 그래서 새로 개발하고 다시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전. 그래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자, 요거를 2글자로 집행.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됐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행위제한.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수용.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계획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거의 두 문제씩이요. 작년에 2개, 재작년에는 2문제 같은 1문제 그런 식으로 거의 2문제씩 꼬박꼬박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계획의 위계질서. 우리 행정계획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죠. 그럼 제일 상위 계획은 당연히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제일 하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상하 위계질서가 딱 있다 그래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간단하게 개념 어떻게 접는다? 넓은 계획, 큰 계획이라고 그랬죠. 상위 계획. 국가계획은 이름대로 전 국토를 놓고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 내려갈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진다. 그거 큰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더 상위 계획, 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지침 또는 기준이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되는 것을 부합. 근데 부합하지 않았고 상위 계획,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위 계획이 우선. 그걸 계획의 위계질서. 그걸 딱 대입해갖고 정리하면 되죠.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데 이 상위 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을 뭐를 집행할지 결정합니다. 정책을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점이요. 결정하는 내용 6개. 자, 이거부터 단순하게 물어봐요. 자, 1번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요 끝에까지 손 닿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중에서? 없죠. 여기까지 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또 뭐가 좀 부러져요. 그래서 제 키가 딱 강사의 표준이에요. 표준. 스탠다드 딱.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키가 또 커도 또 뭐가지 아파. 그래서 아주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2번. 자,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은 독자적이니까 이건 이름으로 쭉 나열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 구역, 시가 주정 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제 용도 구역 이름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뭐를 결정해 준다? 용도, 토지의 쓰임새.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 지역이죠.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 그래요. 그다음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의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 그다음 용도 구역 얘는 지역 지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입니다.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 그럼 이 지역 지구 구역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갖고 땅의 지정. 그럼 이제 그때부터 효과 발생.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죠.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합니다. 그거를 행위제한. 이 행위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 지정했어요. 무슨 제한이요? 행위제한 3가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가지 행위제한. 가장 이게 출발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그래서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 제한한다고 그랬죠. 건물의 높이, 구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 그 다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하겠다. 그거는 용도구역. 그래서 행위제한 아예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다음 3번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이 각종의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그러면 도로 같은 거 아무데나 막 설치하는 거 아니죠. 위치, 규모, 종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럼 결정하면 그때부터 이름이 이제 바뀌죠. 기반설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반설과 도시군계획설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요? 완전 다른 거예요. 글자 수부터 달라요. 기반설 이거 도로, 철도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종류? 기반설 종류 46개 있어요. 46개. 그 중에서 결정된 거는 딱 한 개죠. 결정되면 그거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줄여갖고 시설사업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각종의 시설들 설치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구도시 재개발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 그래서 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사업이 또 세 개가 나와요. 이 세 개 사업은 각각의 대규모 사업인데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개 사업 다 공통점은 뭐예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세 개를 또 묶어가지고 부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세 개 사업은 합쳐갖고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이게 작년 우리 공법 1번 문제요.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개 찾아라. 그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거 세 개 사업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을까?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시설사업만.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이 따로 그냥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이 지구자가 붙었습니다. 의미는 뭐예요? 일부. 관할구역의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럼 우리 인천광역시의 일부, 여기 동네가 뭐예요? 이름 죽인다 그랬죠? 왕길동. 그래서 왕길동 여기다가만 수립한다. 그러면 인천의 일부에다가 수립했으니까 뭐라 불러요? 왕길동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이 왕길동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까지만 보는 게 6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얘는 이제 올해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내년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게 올해까지만 딱 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자, 얘가 이제 6번. 그럼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본질은 뭐라고요? 용도구역. 근데 얘는 개발 억제하려고 좋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름대로 입지 규제, 건축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딱 풀어가지고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일단 6개니까 이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그 문제들 좀 풀어오셨어요? 보니까 다른 학원도 하여튼 열심히 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풀어갖고 도시군관리계획 할 때는 그냥 또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 그래서 예습 좀 필수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1번, 2번, 3번 문제가 다 이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이거 용용 기도집 이거 물어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렵게 주면은 완전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 또 문제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막 또 기대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용용 기도집 6가지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계획 체계라고 그래요. 선계획 체계. 그럼 우리 국토의 후개발 체계는 간단해요. 후개발 일단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 그거를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 무슨 사업? 자, 이쪽으로 또 옮겼어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살짝 주목의 대상. 자, 이거죠.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합니다. 아니 다 계획으로 정해갖고 시설도 기반시설 인프라도 깔고 신도시도 개발하고 구도시 개발하고 이게 계획적인 국토의 개발 체계예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런데 도시군계획사업은 딱 요 3개밖에 없으니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할 때 이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받아라?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단순하게 딱 이 2개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은 뭘 받아갖고 개발한다고요? 허가. 그럼 허가는 난개발 방지 취지가 난개발 뭘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난개발이란 뭐 많죠. 난개발하면은 기반설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그게 난개발. 주변의 환경 다 오염시키면서 개발. 주변 경치를 다 파괴하면서 문화재 파괴하면서 다 난개발이에요. 그런 난개발의 기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기반설. 뭐니 해도 기반설.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묶여갖고 움직인대요. 그거를 기반시설 연동제.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는데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도
못한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 그래서 두 가지 있네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제도들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이 두 개는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 이거 구역이다 그래가지고 용도구역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용도구역, 특히 개자. 저 용도구역 개자가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그거 살짝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꿔갖고 두 번이나 기출이에요. 두 번이나.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는 절대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정한다. 택도 없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누가 정하는 거냐?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별도로 정. 그러면 우리 허가권자 누구요? 특광, 시장, 군수. 하여튼 국토법에서 허가는 다 특광, 시장, 군수한테 와서 받는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특광사원소가 따로 정하는 구역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정반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것. 기개발지. 그래서 싹 건물 져갖고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도 못하게 큰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죠. 거꾸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하는 것.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설치해라. 그런데 직접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돈 내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셔. 그럼 누가 돈 내야 돼요? 그게 핵심. 누가 돈 내야 된다?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고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라고 지정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정반대니까 중복 지정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중복 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 개념. 그래서 여기 쫙 써놓은 거. 이게 우리 국토법 공부하는 순서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쭉 해갖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싹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자, 이제 몇 번 이 국토법의 책에 싹 훑어봤으니까 이제 국토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구나 딱 내 손 아귀에 딱 잡히는 거죠,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국토법 하나씩 배워 나가고요. 자, 용어도 같이 쭉 살펴봤어요. 나머지 용어들은 이따 문제풀이 할 때 보도록 하고요. 자, 7페이지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2장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요새 이제 3년간 계속 한 문제씩 기출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 의부터 한번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 이거 광역시의 장기발전방 그러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광역계획권. 자, 저거부터 지정합니다. 그럼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그다음 경기도 어디라고요? 성남시. 여기 또 인천광역시하고 김포시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항상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자,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으로 정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두 개 이상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으로 지정했으니까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광역계획권 이거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 뭐 하려고? 물어보면은 이제 정막이 싹 흐르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지정했어요. 뭐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했고,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수립하는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라고 그랬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뭐하자 분담. 기능을 잘 나눠 갖고 서로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목적이요. 기능 분담.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상업 업무 기능 담당하고요. 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해갖고 주거 기능 분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도시 간의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 그러면 이제 서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서 출퇴근해야 되니까 출퇴근하기 좋게 신도시 개발하려면 뭐부터 싹 깔아준다고요? 도로나 전철. 이런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부터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앞에다 광역자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광역 기반 시설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줄여갖고 광역시설 어떻게 배치해 줄지 자 요런 사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려고 수립합니다. 그래서 두 개 도시 간의 기능을 뭐하고 분담 기능 분담을 위한 광역시설 어떻게 배치해 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자 요거 누가 정할 거냐?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유일한 별표. 작년에도 작년 재작년 하여튼 맨날 이 지정권자 여기서 답 나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러면 우리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두 명입니다. 먼저 도에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해요? 도지사. 도지사의 자치권. 그래서 앞글자 따갖고 도도 여기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성남시 옆에 이제 옆에 용인시 있어요. 용인시. 그럼 성남시 용인시 묶어가지고 얼마든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저희 때는 누가 지정해요? 다 경기도니까 그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래요. 자 이에 반해서 두 개 이상 시, 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네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죠. 그게 뭐죠?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거는 지금 뭐에 걸치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니까 위로 올라가서 누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자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도에서는 도지사가. 그러면 결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두 명입니다. 도지사 아니면 국토부 장관. 자 이거 두 명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광역계획권도 이 지정권자만 딱 잡으면은 그냥 다 논리로 다 풀린다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작년 우리 시험 정답 지문이 뭐였을까요?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땡.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 국토부 장관.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것 같아도 정답은 가장 원칙적인 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두 명 딱 찾고요. 자, 이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은 하급 행정처한테 통보. 광역계획권 지정했습니다. 통보 알려주는데 여기서 통보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들 하세요. 수립권자한테 통보해서 명령.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자,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광역도시계획은 특이하게 수립권자를 먼저 딱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항상 뭐부터 찾고? 지정권자. 거기에 따라서 수립권자를 논리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정해서 명령하고 수립하니까 누가 높은 사람? 지정권자. 상급 행정청. 수립권자는 하급 행정청. 상하 위계질서.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어요. 도에서는 누가 수립해요? 도지사 밑에 시장 또는 군수.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도지사가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 자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성남시장하고 용인시장. 시장 둘이서 용인시, 성남시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 공동 수립.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어요. 이때는 누가 수립?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 공동. 그러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 하면 안 되죠. 성남시장은 특별시장 같은 급이 아니에요. 특별시장 같은 레벨은 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되 시도지사는 이해 당사자인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거죠. 의견. 그래서 이제 그냥 수립권자 찾으려면 헷갈리니까 항상 지정권자와 관계.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 수립.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시도지사가 수립. 자 이게 원칙.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모습이 두 개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원칙 수립권자 두 명이요. 그 다음에 계획권이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자 계획 몇 년 내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요? 3년. 3년 내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여자들이 수립을 안 해요. 수립해갖고 승인 신청 안 한다. 그럼 다음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해제가 된다? 땡. 절대 광역계획권은 해제, 실효가 없어요. 그러면 3년 내 수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한 자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이제 직접 수립하게 되니까 절대 실효 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같이 해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럼 시장원수하고 도지사하고 공동 수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면은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 공동 수립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수립권자요. 그래서 수립권자 관련해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8페이지. 자, 수립권자 그 박스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다. 도에서는 누가 정했어요? 도지사. 수립은 누가 해라? 시장, 군수. 그다음 2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그 1번, 2번이 원칙. 그런데 3번, 4번 이제 예외.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운수의 승인 신청이 없다. 즉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운수가 수립 안 했다고 했죠. 이때는 도지사. 또 4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다. 즉 3년 내 시도지사 수립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죠. 그다음 밑에 공동 수립. 국토부 장관하고 누가? 시도지사가. 도지사하고 시장원수 공동 수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네요. 그 위에 하나는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할 때, 즉 수립 안 했을 때. 또 하나는 시장원수가 우리끼리 못하겠으니까 해달라고 요청, 협의해서 요청. 그러면 도지사 단독 수립도 다 가능하죠. 자, 옆 페이지로 할까요? 수립하는 절차.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이 계획의 일반 절차예요. 그럼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일단 뭐 알아야 되니까 항상 뭐부터 시작? 조사.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조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 다만 요거 경미하면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생략 없다. 그래서 정책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제시는 경미하고 자주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절차 해야 돼요. 생략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또 각계각층의 의견 듣습니다. 의견 청취. 자, 먼저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그래서 다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핵심.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어요? 주민한테 효과 있다 없다? 주민한테 효과가 없다.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 비구속적 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해갖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싹 챙겨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그럼 여기서 논점은 지방의회. 어디 의회냐 그게 논점. 그럼 지방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하나.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의견 싹 듣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하급행정청인 시장, 군수 의견까지 마저 챙겨갖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공동.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서 누구의 의견 다 챙겨 들어라. 성남시장.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장군수 의견까지 싹 들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그냥 어디 의회 의견 들으면 끝이냐? 시군의회. 시도지사는 시도의회하고 시장군수 의견까지 싹 다 지자체 의견 싹 챙겨 들어갖고 조사하고 의견 드는 거 고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끝. 아니고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승인 사인 받아야죠. 항상 수립권자보다 상급 행정처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아요? 도지사. 자, 이거 주의할 거는 앞에 살짝 시자 붙이면 틀려. 그냥 깔끔하게 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했어. 누구한테 와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이 곧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그대로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서만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권한자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광역도시계획부터 그냥 숨이 탁탁 막혀버려요. 그럼 절대 우리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철저한 무슨 과목이냐? 이해 과목. 이라고 뭐 주장하고 싶은데 표정을 보면 너는 이해하라고 그러지만 나는 애워야겠다. 다 애울 것 같구만.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울 거는 딱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지정권자, 도에서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장. 이 두 개만 딱 애워두면은 지정권자보다 하급 행정청이 수리권자고, 다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니까 다 누구만 애워두면 끝나는 거냐. 지정권자로. 지정권자만 딱 애워주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한 5번, 동영상 더럽게 많이 봐갖고 한 10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딱 철저하게 논리요. 공법은 논리. 그래서 요 지정권자 요것만 딱 외워두면은 그냥 권한자 간단하게 정리.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그랬으니까 요 지정권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다. 승인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없죠. 그럼 지정권자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갔고, 시장원수가 요청하면은 시장원수하고 도지사 공동 수립하죠. 자, 도지사와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할 때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있다, 없다?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단독 수립을 하든 공동 수립하든 지정권자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다. 마찬가지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든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하든 승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정권자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요. 그럼 이제 원칙 여자들이 수립해갖고 승인 신청, 승인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 자 이거 절차 앞다 그랬다고 기공, 의수, 협심승공 애우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쓸데없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다만 수립 승인인데 요것만 딱 구분한다 그래. 협의하고 심의는 수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승인할 때 승인권자가 거친 요것만 딱 구분해 갖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협의 심의는 수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승인. 그럼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요. 협의 심의 앞대가리 중앙자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자하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지방인데 지방자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칙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승인 사인했으면은 다시 승인한 서류를 수리권자에게 송부 사인하고 보내줘요. 그러면 수리권자가 우리한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수립됐습니다. 공고하고 연락, 공람 보여줍니다. 절대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직접 우리한테 공고 열람시킨다 땡. 승인권자는 사인만 하면 끝. 다시 송부해갖고 수립한 자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연락. 이게 뭐 계획의 절차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숫자 한번 보면 우리 제일 좋아하는 숫자. 자, 공청회. 공청회 개최하려면 일시 장소 목적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서 알려줘야죠. 귀신 같아요. 하여튼 숫자는. 그 다음에 지방회 시장원수. 지자체는 수리권자한테 며칠 내 의견 제시해라. 30일. 그 다음에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도 30일 내 의견 제시. 수리권자가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는 기간 30일 이상. 이 비구속적 계획은 무제한으로 열람시켜주고 그럴 필요는 없죠. 30일 이상만 열람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30일인데 요것만, 요 공청회만 14일이구나 정리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광역도시계획 끝. 자, 좀 쉬었다가 도시공 기본계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
맛있어요. 작년 거기는 뭐 유리 담는 거요?